자, 얘들아, 2차 함수라고 얘기하면은 자, 함수인데 2차 함수라는 뜻이 이 2차잖아, 2차. 그럼 2차라는 뜻은 우리가 최고차항이 2차 항인 다항식을 함수로 구성했다라는 거야. 그럼 2차 다항식을 만들면은 이렇게 생겼겠지. 우리가 2차식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긴 거겠지,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 안 되냐? 왜 안 돼? 뭘 하나 더 붙여줘야 되니? 얘들아, 2차를 강조하고 싶잖아. 그럼 2차를 강조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괄호 열고 뭘 하나 더 써줘야 돼. 뭘 써줘야 될까? 여기서 말하는 이 A랑 B는 지금 뭐야, 얘들아? 예를 들어 우리가 개수라고 모르지, 개수. 그럼 2차라는 거를 우리가 강조하고 싶어. 무조건 2차가 돼야 돼. 그럼 당연히 가로 열고 하나는 딱 써줘야 된다는 거지. 뭘 써줘야 되겠냐? 이런 거 못 써줘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맞아. 이거. 최고차항이 2차항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은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 그리고 함수로 만들고 싶잖아. 그럼 내가 이미 x 같은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x를 변수라고 부르지, 변수. 변수. 또 함수로 만들려면은 변수가 몇 개 필요해? 변수 몇 개 필요하니? 우리가 함수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변수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x 말고 또 누가 필요하겠어? 여기다가 는 써놓고 y라는 변수를 하나를 더 써줘야만 비로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2차 항이 최고차 항인 다항식으로 구성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함수는 보통 y라고 써도 되지만 이런 표현법으로 써도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써주나 저렇게 써주나 똑같은 표현법이지. 그래서 우리가 y는 fx가 함수식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x가 바로 주인공에 해당되는 변수라고 그랬잖아. 이 y는 사실상 뭐야? y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선택권이 있니, 없니?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애는 사실상 누구야, 함수에서?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 x야, y야? x야, y야, 얘들아. 병모 x야, y야? 아무 생각이 없어?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나도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나 오늘 10시 이전에 가려고 무조건. 오늘 상담도 없고 너무 좋아. 그래서 상담이 없어서 너무 좋아. 아, 잠깐만, 전화로 상담하긴 해야 되는데 일이 왜 끝나지 않을까? 특강 자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정부가. 얘가 너무 힘들어, 특강 자료 때문에.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교지 쓰면 좋을 텐데 그럼 욕먹잖아.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이 X야, Y야, 병모가? 누리야, X야, Y야? 준성아, 모자를 벗어주면 안 될까? 너의 눈이 안 보여. 왜?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오늘? 근데 왜 모자를 쓰고 있어? 모자 벗어주면 안 돼, 너 눈이 안 보여. 아, 모자 쓰지 마, 준성아. 너 눈이 안 보이잖아. 너 눈을 보고 싶어, 준성아. 이상하냐, 말이? 아, 좀 이상하냐? 써. 알았어, 준성아. 미안해. 기분 나쁘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X가 주인공이야, Y가 주인공이야? Y가 주인공이 아니고 X가 주인공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함수식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함수의 모식도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X가 입력값으로 들어가서 출력값으로 Y가 나온다. 그럼 주인공에 해당되는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는 이 X가 메인이고 Y도 변수긴 변수인데 X한테 뭐야? 지배당하는 애지. 그치? X한테 지배당하는 애니까 이런 애들 우리가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속되어 있다. 누구한테? X한테 종속되어 있다. 얘는 우리가 뭐라 그래? 지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독립되어 있다 그래. 왜? 우리 독립한다 그러잖아. 부모님으로부터 종속되어 있다가 독립한다. 내 바람이야 지금. 엄마 잔소리가 너무 많아져갖고 빨리 집에서 나가고 싶어.
근데 엄마가 또 나가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나랑 같이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 아빠도 안 된대. 우리 아버지도 네가 그러면서 네가 나가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는 거 이러면서 딱 그러는 거 맨날 안 된다고 그러면서 너는 엄마 아버지랑 결혼할 때까지 같이 붙여서 살아야 돼 안 돼 그러면서 맨날 그러거든. 나가고 살고 싶어 진짜. 막 둘이 나이 드니까 점점 더 사랑이 약간 우리 엄마 아버지 어차피 안 볼 테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약간 좀 그런 이게 나이가 두 분이 다 드시니까 자꾸 서로 고집이 너무 세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우는 얘기가 막 이거 진짜 싸우는 주제가 이거다. 당신 이거 뭐지 김치 담글 때 내가 소금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당신이 남잔데 뭘 알아?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당신이 남잔데 뭘 알아? 그러면서 막 소금 막 치고 있고 혼자 그러다가 둘이 맨날 김장 담그다가 막 싸워갖고 막 막 밥도 안 먹고 막 서로 밥잘 먹고 밥 먹어 그러면서 요즘 되게 나이가 두 분이 이제 드셔갖고 그런지 서로 고집이 너무 세져서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점점 더. 혹시 지금 너네 엄마 아버님도 이러신 분들 있냐? 아직까지 그러신 분들은 없지? 점점 더 심해지실 것 같아 여러분들. 아무튼요. 자,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 형태다라고 해서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되어 있잖아. 표준형은 얘들아 표준형은 우리가 영어로 스탠다드 포메이션, 스탠다드 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 형태로 봐야 될 애가 누구냐면은 바로 A는 0이 아닌데 B랑 C가 다 0인 경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Y는 AX의 제곱에 해당되는 이 아주 간단한 애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이 A가 결국에는 결정하는 애가 뭐라 그랬었지? 이 A가 하는 역할 자체가 최고차항의 개수에 해당되는 저 A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었지? 2차 함수에서 바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애라고 그랬었지? 요런 거랑 비교해봐 얘들아. 우리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배웠던 1차 함수 이 A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었지 병무가? A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었지? A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었지? 1차항의 개수를 뭐라고 부르지? 1차 함수에서? 왜 얘기를 못하냐? 재승아 뭐라고 부르지 이거? 당연히 뭐라고 부르니 이거? 진짜 나 너는 진짜 이 A가 기울기잖아.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오른쪽 위로 향하거나 왼쪽 위로 향하거나 모양을 결정하는 거라 그랬었고 이 A 값의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점점 더 기울어지던가 점점 더 완만해지던가 기울어짐과 모양의 역할을 다 얘기하는 게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의 역할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2차 함수도 마찬가지인 거야. B랑 C는 모양의 크기에 영향을 안 끼쳐. 이 B가 뭐가 되든지 간에 B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니? B가 하는 역할은 뭐야? 기울기가 한번 정해지면은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서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뭐 2만큼 증가해. 그럼 이런 직선의 기울기를 가져 있는 직선이 있으면은 b 값은 y 절편이잖아. 그럼 이런 직선들이 모양은 그대로 평행 이동하는 이동의 위치만 결정하는 거였었지. 그치? 이 2차 함수 똑같아. 이 b랑 c는 결국에는 위치야, 위치.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 있냐?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우리가 결정하는 애가 바로 b랑 c가 하는 역할이고 a가 하는 역할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애야. 그럼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에서 가장 간단한 예를 우리가 선생님이 집어보면은 A가 1일 때가 되겠지. 가장 간단한 거니까. 그럼 Y는 X제곱을 딱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생판 처음 보는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항상 뭐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었지? 내가 세상에서 처음 본 함수식을 갖고 그래프를 그려야 돼. 뭐 이용해야 되겠어? 어차피 함수니까 마음대로 내가 막 대입해도 되잖아. 마음대로 내가 막 대입해도 되지. 근데 대입할 때 어떤 식으로 대입하라 그랬니? 규칙적으로. 내가 100 대입했으면 그 다음에 뭐 대입해야 되겠어? 200, 그 다음에는 300, 그 다음에는 400. 100단경으로 보고 싶으면은 100씩 띄어서 대입하는 거고. 난 완전 변태야, 병무일처럼. 0.1씩 보고 싶어. 나는 0.1씩 볼 거야. 0.1, 0.2, 0.3, 0.4, 0.1칸씩 보고 싶은 거고. 준성이는 아이 뭐 그렇게 해 그러면서 나는 더 변태다 그러면서 0.01칸씩 보고 싶어. 0.01, 0.02, 0.04.
항상 뭔가 대입을 할 때는 규칙적인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내가 대응표를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는 거지. 규칙적으로 내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럼 가장 간단한 애가 뭐겠니? 함수식 보면 뭐부터 대입하고 싶어 너네? 병기 뭐부터 대입하고 싶나? 1. 1? 약간 좀 이상한데? 나 같으면 당연히 뭐부터 대입할 거 아니야? 당연히 0부터 대입해보겠지 당연히. 이게 상식 아니야? 0부터 대입하면은 0 대입했을 때 y값이 얼마 나와? 0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x랑 그 대응되는 순서쌍을 y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게 바로 뭐야? 함수의 그래프 위에 한 점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점들을 내가 하나씩 다 표시해갖고 그 궤적을 그리면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0 대입해서 그 다음에 뭐 대입할래? 1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y가 얼마 나와? 1 나오지. 2 대입하면 y가 얼마 나와? 4 나오지. 3 대입하면 y가 얼마 나와? 9 나오지. 자 그럼 쭉 이렇게 가겠네. 여기 이제 대입해볼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 음수도 대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y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y가 1 나오겠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 되겠지. 그럼 얘는 1, 4, 9 뭔가 y값들이 다 같네. 그럼 딱 느낌이 어때? 좌우 대칭이 되지 않을까라는 성질 딱 생각하지 않아? 똑같이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떨어져 있는데 y값의 위치가 똑같아 레벨이. y값의 위치가 지금 똑같아 레벨이. 양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y값 올라간 건 똑같이 4만큼 올라가 있어. 그럼 계속 좌우 대칭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점을 찍어서 그리면은 x축, y축을 딱 그렸을 때 자, 0,0을 지나겠지. 그럼 순서상으로 표현했을 때 원점을 지날 거고요. 0,0. 그 다음에 1,1을 지나겠지. 1,1입니다. 그럼 찍는 거야. 1,1입니다. 그럼 이것만 딱 찍었을 때 너네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다경아 왜 엎드려 있지? 여기 봐야 돼 다경아. 왜? 아무도 없어갖고 좀 심심해? 친한 친구들이 다 떠나갖고 한 명은 너무 슬퍼 혼자 있어갖고 괜찮아 선생님 있잖아. 뭐 어때? 왜 나랑 같이 있는 거 별로야? 아니 그 새해 인사하는데 다경이만 나한테 딱 보내줘갖고 난 약간 좀 감동받았거든. 아무도 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문자 보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얘들아. 아니 선생님 뭐 그런 거 뭐 섭섭해하는 사람은 아닌데 다경이가 이거 딱 하는 거 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 얘 어떡해 이러면서 그래갖고 나도 다경이한테 답장을 이제 한 딱 보냈는데 너무 막 감동을 받았고 내가 병무가 그렇게 평상시에 자기 필요할 때는 막 선생님 뭐 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보내면서 와 진짜 자기 노는데 정신 팔려갖고 내가 나이를 한 살 먹던 말이야. 떡국을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이런 거 참 물어보지도 않고 섭섭하더라. 병무가. 아니 섭섭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재석이는 바로 가니까 뭐 나랑 딱 손절하더라 이제. 휴대폰 사자마자 아니 평상시에는 내가 얘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니 이런 거 물어볼 때도 되게 조심스럽거든. 왜냐면은 재석이는 휴대폰이 여태까지 없어갖고 재석이 어머님 그 재석이 어머니 휴대폰이 약간 저기 뭐냐 그 남북대학 그 하듯이 프라이버시가 없는 휴대폰이 있었어. 너네도 연락할 때 불편하지 않냐? 연락 안 했는데. 연락을 안 하지. 내가 보기에는 재석이 어머니 휴대폰 딱 문자 메시지함이랑 카카오톡 열어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다 섞여갖고 누가 누구 건지 모를 것 같아. 아니야? 아니? 그렇다. 근데 일이 갑자기 왜 나왔지? 맞아. 자, 내가 이것만 딱 찍게 되면은 얘들아 자, 하나만 더 찍어볼게. 반대쪽으로. 대칭이야. 대칭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대칭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싶잖아. 그럼 이렇게 두 점만 나와 있을 때는 모양이 자 봐봐. 너네가 이제 예측을 해야 돼. 모양이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모양이 세 개가 나와 있으면 점이 이야 막 이렇게 되고 이야 막 이렇게 될지 이거 어떻게 알겠냐 얘들아. 이걸 알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게 세 점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V자 모양이 될지 이렇게 꺾일지 저렇게 꺾일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점이 몇 가지가 샘플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를 더 찍게 되면은 2일 때 4가 되는 거니까 더 올라가는 거지. 그럼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
이렇게 곡선 형태로 올라가고 대칭형이니까 이렇게 곡선 형태로 올라가구나. 그래서 이차 함수는 이렇게 항상 선대칭이야. 선대칭. 이차 함수는 항상 좌우 대칭 선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딱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얘들아. 이차 함수는 항상 좌우 대칭이야.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뭐가 당연히 정의가 될 수밖에 없겠니? 그 대칭축이 되는 좌우 대칭축이 필요하겠지. 그럼 얘는 y는 x제곱에서 딱 봤을 때 대칭축이 되는 애는 누구겠어? y축 자체가 대칭축이 되겠지. 그러지 않겠냐?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봤을 때 이 점 밑으로 그래프가 안 그려져. 그럼 이차 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냐? 그 함수 자체에 최대가 되는 지점 아니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반드시 한 곳은 존재한다는 거겠지. 그래프 봤을 때 이거 위로 계속 올라가고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가잖아. 그러면 이차 함수는 당연히 좌우 대칭인 것도 파악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구나. 일단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얘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어. 그러면은 얘는 최소가 되는 지점이 딱 존재하겠구나. 그럼 그 최소가 되는 지점이 딱 누구냐면은 얘라는 거지, 얘. 그래서 최소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특별한 명칭을 붙이는 거야. 왜 병목이 보면은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 쟤. 별명이 많겠지. 병목이 별명이 뭐냐? 별명이 뭐야? 저는 되게 잘생겨가지고 호빵같이 생겨갖고 뭐 병목이를 호빵맨이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 그치? 병목이 보면 딱 그 생긴 것처럼 호빵맨 같이 생겼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것처럼 최소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딱 봤을 때 별칭을 붙이고 싶어. 그걸 세 글자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특별한 지점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꼭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꼭지점. 꼭지점이라고 얘기하고 그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0,0이 된다라는 거지. 0,0이 된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꼭지점의 좌표에 해당되는 게 바로 0,0인데 이 그림 내에서는 지금 이 점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바로 이 꼭지점 좌표에 해당되는 이게 바로 함수의 최소값이 된다는 거지. 얘들아, 함수의 최소값,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는 그 값의 기준이 바로 함수값이거든. 함수값은 우리가 x값이 아니고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기준인 거야, 얘들아. 얘 보면은 y값이 바로 함수값의 기준이 되는 애야.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되는 애가 바로 꼭지점의 y 좌표가 되는 게 될 거고. 그리고 하필이면은 x는 0에 해당되는 이 점 있지?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거겠네, 얘는. 그치? 좌우 대칭이 되는 거니까 얘는 여기 있는 꼭지점의 x좌표에 해당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딱 그리게 되면은 모든 직선이 다 x는 0이라는 점을 지나겠네. x는 0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무조건 다 x좌표가 0인 애들의 기준이네. 그래서 x가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로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지. 대칭축. 대칭축.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있겠네. 선생님, 저는요 이번에는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A가 마이너스 1인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니? 그래프가 반대로 뒤집히겠지.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노란색처럼. 그럼 얘도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겠지? 그치? 근데 얘는 이 노란색인 경우에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게 최소가 되는 지점이 아니고 뭐라고 모르겠어? 바로 최대가 되는 지점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차 함수는 최소값 아니면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성질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냐 아니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데, 그래프가 음수가 되는 경우, 이게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모양이 항상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항상 모양이 예외 없이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아.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야. 항상. 음수인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위로 블록이라고 얘기하거든. 위로 블록.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을, 양수가 되는 애들을 우리가 아래로 블록이다 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우리나라 콩글리시용 해석이고요, 얘들아.
실제 이제 미적분 교과서나 양키 미국 놈들이 쓰는 교과서에는 이 위로 볼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영어 단어로 적었습니다. 컨케이브 다운이라고 부르고 얘는 컨케이브 업이라고 불러. 그럼 봐봐.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는데 얘는 위가 기준이잖아. 근데 미국 놈들은 다운이 기준이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래로 볼록인데 미국 애들은 업이 기준이야. 업. 그럼 이 컨케이브 다운과 업의 유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자 이거 쓸데없는 거 좀 지워볼게요 얘들아. 잠깐 스탑해놓고 이제 그 다음 거 지우면 돼 얘들아. 오케이? 뭘 지울까? 나도 CPD 있어갖고 이렇게 딱 하면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 이 큰 칠판을 반밖에 못 쓰잖아 맨날. 자, 이 참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 참수가 이렇게 있다는 가정하에 내가 얘들아 곡선이니까 곡선에 딱 스치도록 하는 이런 접선을 그릴 수 있겠지. 이런 걸 우리가 접하는 선이다 라고 해서 접선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접선을 내가 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또 이렇게 그어볼게. 아이고 씨 잘못했다. 자 이렇게 그럼 노란색 기준으로 봐봐. 이 참수가 노란색 기준으로 다 어떻게 돼 있어? 이 참수가 노란색 접선보다 항상 어떻게 돼 있냐? 항상 어떻게 돼 있어? 이 이참수의 그래프가 이 접선보다 항상 어디에 있냐? 접선보다 항상 내가 그렸을 때 이 이참수는 항상 그 위에 떠 있지. 그치? 접선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컨케이브 업이라고 그래. 얘들아 이런 거를 아래로 볼록이라는 말을 접선 기준으로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컨케이브 업이라고 해. 컨케이브가 우리가 뭐 곡률 방정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 그래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보다 무조건 그래프 곡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컨케이브 업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이상한 노인네들이 이걸 번역을 해놔갖고 이렇게 번역하면 아래로 볼록이다. 진짜 유치하게 번역을 했다.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그냥 진짜 무식하게 써놓은 거야. 근데 영어 단어로는 의미가 컨케이브 업이라는 어원이 이렇게 나온 거야. 접선보다 그래프가 무조건 더 위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접선의 의미를 그었을 때 접선 긋고 접선 그었을 때 다 어때? 그래프 곡선이 흰색이 노란색보다 다 아래에 위치하지. 그래서 우리가 접선보다 아래에 있다. 그래서 컨케이브 다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유학을 하는 학생들 대비해서 내가 이 어원을 얘기해 주는 건데 한국말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되게 이상한 용어야. 영어 단어에서는 컨케이브 업, 컨케이브 다운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용어 자체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얘들아, 정리를 하자면은 이 참수의 표준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인 y는 x제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크냐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작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컨케이브 업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래로 볼록이다. 컨케이브 다운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위로 볼록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는 얘가 바로 뭐다?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그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뭐야? 그래프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최소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위로 볼록인데 꼭지점의 좌표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최대가 되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우리가 0,0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0,0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이차 함수는 중요한 게 뭐라고? 대칭이라고. 항상 좌우 선대칭이라고. 그럼 좌우 선대칭이니까 당연히 이 대칭선에 해당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대칭축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대칭축. 이차 함수는 항상 좌우 대칭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단어도 함수를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2차만이 갖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함수는 항상 동일 레벨 기준으로 대칭축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항상 같게 돼 있어요. 얘들아. 동일 레벨이라면 항상 떨어진 거리가 좌우로 떨어진 거리가 항상 같은 레벨이라면 그러니까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축을 갖는 거고 그리고 꼭지점이 바로 최소 최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특별하게 용어를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대칭축이 너무 중요한 거고 이 대칭축은 바로 얘가 되는 거지. 꼭지점에 x좌표를 지나는 선분 x는 0이 된다. 그리고 그때 이게 최소값이 된다. 최소값이 된다. 미니멈이 된다. 얘는 최대값에 해당되는 0이 바로 최대값이 된다. y값 자체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얘들아? 또 중요한 게 기울기가 커지면은 이런 거랑 똑같아.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가파라지지. 그치? 그래프가 가파라지잖아. 얘도 똑같아. A의 절대값이 있잖아.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쪼그라들어. 이렇게 쪼그라들어. 미스가 줄어든다 그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폭이라고 하거든. 폭이라고 하거든. 폭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얄쌍해진다라는 거지.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펑펑해진다. 이렇게 펑펑해진다. 그러니까 절대값 기준이야 얘들아.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그래프가 평평하게 길어진 형태고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얄쌍해진 형태예요. 왜냐면은 똑같은 y값 기준으로 그래프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 1을 대입했을 때 얘는 1이지만 똑같은 1을 대입했을 때 3이 되거든요. 그럼 똑같은 1을 지난다 라고 했을 때 얘는 1,1을 지나지만 얘는 1,3을 지나게 되는 거니까 0 기준으로 얘는 이만큼 증가하고 얘는 이만큼 증가하니까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얄쌍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바로 표준형에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지. 그치? 표준형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야. 언제 때? A가 0이 아니고 나머지 개수들이 전부 다 0이 될 때. 근데 나머지 B랑 C가 0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특징이 없어질까? 이거 하나 딱 정의하면은 이 참수잖아. 이게 일반적인 특징이거든? 이건 여기서만 통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다 통하는 거야. 이 참수는 무조건 최고차의 개수가 중요해. 왜? 최고차의 개수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니까. 그래프 모양이 결정되면은 위치는 우리가 뭐가 되든지 간에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 물론 문제 풀 때 중요하겠지만 그래프 간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땐 당연히 B랑 C에 해당되는 개수의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최고차의 개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최고차의 개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의 역할이 뭐다? 그래프의 모양과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아직 수업한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터쳐있으면 어떡해 얘들아. 오케이? 자, 한번 바꿔놨다 갈게요 얘들아.